예, 홍준표,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 계속해서 SNS 글을 올리고 있지요. 자, 일단 먼저 홍 전 시장의 음성, 과거입니다만 돌아가 보시죠.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부장,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SNS가 매일 올라와서 사실 정계를 떠났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늘은 그래요. 오늘 올린 글은 하와이에 있는데 오늘 올리니까 참 이게 시차도 있는데 레민 같은 사이버 보수 정당 청산돼야 어느 정당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레민 같은 사이비 보수 정당. 그다음에 어제는 후보 강제 교체 이거 정당 해산 사유다. 자,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은 병든 숲이니까 불태워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하나는 저 두 번째 줄 보수 진보 청년 통합으로 새 시대 준비해야. 자, 저건 무슨 뜻입니까? 뭐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청년 통합이다. 왠지 그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또 공개 지지했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라고 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예전부터 이제 SNS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때로는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거 그것도 다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청년이란 단어를 굳이 넣은 것도 역시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올리신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정계 은퇴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사실 SNS와 관련돼서는 하루에 한 번 거의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게 또 아주 논란이 되니까 예. 앞으로 안 올리겠다고 하는데 한 이틀 참았다가 다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하셨다가 글을 한 잠깐 안 올리시다가 바로 또 올리기 시작하셨고 본인 성격상 못 참으세요. 그리고 정계 은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의 정계 은퇴다라고 뭐 측근에 의해서 발표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참 없다고 봅니다만 친윤 세력들이라든지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지적했던 보수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후퇴라든지 은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 이루어진다.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은 돌아올 수 있죠. 내가 얘기했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다르다. 예. 아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나가는 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라고 했지만 쓰레기 치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왜 복귀했냐, 은퇴하는 번복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아마도 홍준표 전 시장은 뭐 DJ도 복귀했는데 나라고 못하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그냥 국민의힘 안에서의 정치를 관둔 것이지 밖에서 지금 활발하게 정치를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이번 달 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준석 의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대표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입니다.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대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예. 내가 갔다 올게. 대표님.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준석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결합, 뭐 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뭐 고문의 역할을 하든지 어떤 그런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퍼센티지로 한번 퍼센테이지로 보면 저는 50% 가능성이 있는데 예. 시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아마 홍 전 시장이 이번 대선에 생각했던 마지막 말하자면 기대했던 그 구도는 이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30% 득표,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10% 이상의 득표. 이러면 홍 전 시장이 복귀할 수 있는 딱 짜여진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은 자중질환의 내부 상황으로 가고 이탈이 생기고 이 후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수 지형이 재편된다는 목소리가 10%포인트 이상 득표되면 나왔거든요. 돈도 절반도 돌려받고 그러면 거기에 딱 구심점과 외연 확장의 중심 소재가 홍준표 전 시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 40% 40 넘었고 이준석 후보는 8%. 예. 이게 지금 딜레마가 돼서 아하. 아마 들어와서 한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고민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홍 전 시장이 귀국하면 이준석 후보를 축으로 다시
그 말하자면 원심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자 한번 가는 아마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김직 전 대변인, 어떻게 보면 이 홍준표의 저격수로 불렸던 명태균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꺼진 연탄에 물을 끼얹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지금 이제 연탄이라는 표현도 그 옛날 표현이고 예. 꺼진 연탄에 물을 끼얹었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꺼진 연탄이 어느 정도의 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물을 끼얹었을 때 효과는 달라집니다. 예. 어느 정도 그 열기가 있다고 했을 때 물을 끼얹으면 연기, 수증기라는 예. 게 발생되는 것이고 완전히 꺼진 연탄에 물을 끼얹으면 그냥 물 묻은 연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명태균 씨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몇 번의 SNS를 통해서 경찰 조사받아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다른 곳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라는 싶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해석도 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